네, 안녕하세요. 청년판 저격수다 진행을 맡은 여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숙명여대에서 정치외교 전공하고 있고요. 한국대학생 포럼 대표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나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보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올해 8월에 졸업을 했으며, 그리고 곧 임관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장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경영학부에 다니고 있는 최종부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보통 학생으로서 여기에 참여를 했고, 여기에 계신 여대장 따라서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재밌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 청년판 저격수다를 진행을 한 금주의 경제, 정치, 문화면 네이버 검색 탑 3를 3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한 주에 저희가 발굴해내는 뭔가 NL 혹은 포퓰리즘적 이슈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방송은 올해 토픽보다는 이번 주의 토픽보다는 올 한 해에 어떤 것들이 인기를 탔었나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 한 해 가장 유행을 탄 단어는 바로 이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이 합쳐져서 얼마나 많은 정말 대한민국을 지옥 불반도로 만들어 놨다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짜고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죠. 근데 헬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옥불반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옥불반도로 만들어 놓으면서 여러분들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개인의 문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지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마치 개인들의 잘못은 없고 다수의 잘못과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그 누군가가 주체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치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라고 누군가가 계속 주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못마땅했거든요. 충분히 개인이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전보다는 무언가 자꾸 살기 힘들다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생각하는 게 가장 그런 헬조선을 주창하는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헬조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사회 틈새로 자꾸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정책을 수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정책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수저계급론이나 헬조선이라는 것이 DC나 DC 안에 있는 야겔 또 특정 사이트에서 그냥 웃자고 시작한 유행어처럼 유행어들이 이렇게 번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원래 은수저라는 말이 서양의 속담이잖아요. 저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라는 걸로 시작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그냥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쟤는 은수저야, 금수저야 이렇게 비꼬다가 나는 흑수저라는 유행어도 탄생하고,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는 올해 초였나 어떤 칼럼에서 다뤘는데, 그때 이후로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번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헬조선이라는 것도 원래는 시민 의식을 비꼴 때 주로 쓰는 말이었어요. 대기업이나 정부가 이렇다기보다는 우리 시민 의식이 아직도 이렇게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덜 성숙해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헬조선이라고 공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얘기하다라고 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프레임을 뺏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잡힌 거죠, 사실상. 이것도 프레임 싸움이다? 네, 프레임 싸움이죠. 근데 원래 보통 잘 사는 집 애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 아니에요?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 본 위드 실버 스푼, 이게 영어 속담이거든요. 여기도 봐도 정말로 수저별해서 보통 이렇게 가구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정말로 다 슬플 것 같아요.
특히나 20대 학생들은 왜냐? 여기 나와 있는 흑수저를 보면은 연수입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 그냥 보통의 20대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본인들이 이 계급에 속한다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 나는 이 정도 상황이니까 더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해서 벌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아 계급론이란 게 가장 맹점이 그거잖아요. 요 안에 갇히게 되면 한계를 본인이 정하고 아 난 이걸 벗어나지 못해 라고 본인이 한계를 규정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웃긴 게 이게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식들은 나는 비록 금수저가 아니지만 내 자식들한테 금수저를 물려줘야지라고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나는 흑수저야, 쟤는 미스릴 수저야, 금수저를 뛰어넘는 뭐 다이아 수저야라는 말로 또 사회 탓, 남 탓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것보다 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계급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해야 되나? 계급화 자체가? 제가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유행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혈액형별 성격해서 뭐 남자 A형, 남자 B형, 남자 뭐 A, B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격을 구분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전 세계에 성격이 8개밖에 없냐고. 근데 그런 것처럼 자꾸 뭔가를 계급화, 구분화 시킨다는 게 상당히 좀 유치하고 구시대적인 사고라는 것도 여기서도 저희가 자꾸 뭔가를 나누잖아요. 금, 은, 동, 흑, 뭐 그 위로 넘어가지고 있고 뭐, 많습니다. 다이아, 미스릴. 누구는 막 이쑤시개라 그래요? 수저도 없어가지고 아 이쑤시개 들고 있다고. 네 그렇게 본인들 되게 많은 이 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는 이쑤시개다. 나는 금이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자꾸 나누는 게 서로 좀 분란을 조장하고 나는 금이고 너는 흑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너한테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층화를 조장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계급화죠. 계급화. 사실 저희는 계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단어 계급은 좌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계급화가 되어가는 게 문제다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항상 헬조선 혹은 수저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뒤따라오는 말들이 왜 이런 용어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청년의 아픔 혹은 못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봤어요?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들 그러면서 진짜 왜 힘든지를 알아야 되고 청년 실업 문제를 누군가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런 논리 따라오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또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또 이거 하나 내세워 놓고 그럼 이런 거 청년 실업 문제 어떤 연예인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면 사회 국가 문제가 되니까 한 명한테 28만 원씩 주자. 그거 뭐 이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결국엔 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거를 어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데서 배운 사람이 지옥 플러스 조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조선인들의 그런 안 좋은 습성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 명성황후가 명성왕후라고 해주세요. 네. 외세가 침입해 왔을 때 그 강령정 앞마당에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묻음으로써 그렇게 외세를 물리치고자 했던 이 뭐라고 주술적인 그런 미개함들 그리고 내 의견이 아니면 다른 의견은 듣지 않는 그런 모든 조선이 갖고 있던 총체적인 나쁜 속성들만을 비꼰 것이 헬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반엔 그랬죠, 그죠? 초반엔 그렇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시민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식으로 오히려 뭐 우파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런 데에서 프레임을 먼저 선도해 나갔으면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이미 좌파가 이 프레임을 가져가 버렸고 이제 뭐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그런 메이저 언론사에도 여기에 매몰돼서
이 변질된 의미로 헬조선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참 근데 또 이게 모든 말이 다 조심스러운 게 좌파가 헬조선을 가져갔다 이러면 또 나는 좌파 아닌 그냥 청년인데 난 헬조선 쓰는데 그 이런 일반 사람들 또 청년들이 그냥 생겨요. 좌파가 돼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 좌파들이 그런 걸 계획적으로 뭐 수저 그쵸. 개물론 헬조선 합쳐가지고 이제 퍼뜨리고 있어요. 그쵸. 그렇게 청년 단체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반 청년들이 보기에는 뭐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 일순 들었을 때 난 힘든데 뭐 기댈 곳이 필요하고 탓할 곳이 필요하고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더 모순적인 게 뭐냐면 헬조선이랑 이 계급 수저론을 같이 사용하는 이 좌파들의 행태가 참 웃긴 게, 조선이라는 건 그 대표적인 그 계급 사회를 좀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근데 또 계급 수저론 같은 거, 계급 사회를 또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개의 용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게 상당히 좀 모순적이다라고 보이는 거. 예. 그리고 저도 항상 생각하지만 헬조선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말로 해븐 대한민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또 해븐 대한민국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 헬이나 해븐이 한국말로 바꾸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과연 현실에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는 개념인데 어떤 사람들이 조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봐서 여러분들 저 천국이 있는데 저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저건 천국으로 굳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가요 라는 개념 하나랑, 여러분들 헬이라 지옥이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고 누군가 또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해요. 사회가, 국가가. 막 이렇게 강조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로 개인의 노력, 다 이런 거 없이 누군가한테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킬 때, 왜냐? 나는 노력을 해서 안 됐어. 근데 이 세상이 지옥이야. 뭐 노력해봤자 이루어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거서부터는 저는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개인적 문제 뭐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정말 무슨 발전이 있고, 과거에 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던 것이 아주 예전 얘기가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무슨 역동성이 있겠느냐. 딸마다 지옥지옥거리면. 네. 그래서 지금 뭐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은 해븐 조선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해븐도 아니야. 이렇게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요. 저도 이제 또 이 다음에 또 무슨 또 토론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좀 조사를 할 시간이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그 대한민국의 위치를 이제 지표상으로 좀 나타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이걸 보니까 국민 총생산, GDP가 지금 11위, R&D 투자비 1위, 국가 경쟁력 26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4위. 그러니까 이런 그 경쟁적이고 산업적인 분야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위치에 있다. 진짜 해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국민 행복도 41위, 연간 자살자 수 아시잖아요? 1위. 남녀 평등 지수 117위, 출산율 168위, 긍정 경험 지수 118위.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저희가 또 해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헬도 아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국민 행복도, 연간 자살자 수, 남녀 평등 지수, 출산율,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사회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이렇게 계급 수저로 헬조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들 사이에서 그냥 너희는 힘들지 우리는 진짜 헬이야 해서 정작에 바꿔 나가야 될 건 못 바꾸면서 자기들은 그 사이로 자꾸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정책을 투영을 해버리는 거. 그게 가장 문제라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는 정말로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분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랑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엄청 했어요. 그럼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 정도 돈벌이를 하면 우린 이 정도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죠.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와 같은 높은 선진 문화를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는 인문사회적 이런 소양, 가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도 이런 사람들의 인식, 이런 특히나 자살률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은 30년 전에 다 겪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회적 문제가 모든 웬만한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부터 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요? 노력을 좀 같이 띱시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보다는 지금에 딱 앉아서 보시라고. 돈은 많이 버는데 자살률 1등이죠. 여러분들 불행하죠? 어떤 방송인들 한두 명 더 껴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세상에 어떻게 사냐고 이러면은 진짜로 똑같은 말이지만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는 분들이 더 감성을 좀 자극하는 포인트를 알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닐까? 그 아무래도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랑 수저 계급론이 정말 안타까운 게 또다시 남 탓, 사회 탓을 하는 그런 풍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만 봐도 친구들이 욕해서 미안하지만 1, 2, 3학년 때까지 막 팡팡 놀았어요. 막 클럽 다니고 뭐 락 페스티벌 다니고 하다가 클럽에 안 받아줘서 못 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명 팬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안 가요. 공격을 당하겠네요. 내가 안 가요. 신변 보호 요청 한번. 네. 네. 할 말 까먹었어. 네, 그랬는데 4학년 돼서야 이제 뒤늦게 뭐 학점을 세탁하고 계절학기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면서 늘 사트만 봐요. 뭐 조금만 눈을 낮춰도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사트가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삼성 채용 시험입니다. 그 시험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계속 힘들다고요. 자기는 나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힘든 것 같아 라는 말을 정말 여러 친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휘발유를 부어주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분 조선인 부분도 있고 헬 조선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헬조선 수저 계급론이라는 2015년의 핫 키워드를 얘기해 보면서 그냥 헬조선이든 해분조선이든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행복은 본인 마음속에 있다라고들 하는데 예. 근데 자꾸 안 행복하다라고 강요를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얘를 안 좋아해요 만약에. 근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니들 둘이 잘 되는 것 같아. 예. 좋아하는 것 같아. 잘해봐 라고 바람을 넣어주면 이상하게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동성이지만 동성 발언 뭐 이런 건 안 하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제3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입김이 세져 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의지가 약해져가는 개인들도 문제고 이게 합쳐지면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도 문제고 그죠? 그런 게 전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헬조선 수저 계급론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저도 저희 집도 굳이 따지자면은 서민에 속하는 금수저입니다. 가정이에요. 서민에 속하는 가정이고 저도 가끔은 금수저인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나도 유학 가고 싶고 뭐 비싼 학원도 다니면서 막 자격증 따고 싶고 한데 그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저희 학교가 뭐 저는 자랑스럽고 좋은 학교지만 또 남들이 막 우러러보는 스카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학교에서 또 저희 가정에서 나름 열심히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열심히 하면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군대를 가셔야 되는 가장 헬조선의 부글부글 끓어나는 그래요, 이게 보석 해지지. 씨는. 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싫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 앞에서 종국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헬조선, 해분조선 그거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냐. 그리고 또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노력해야 돼요. 근데 노력도 중요하죠. 근데 노력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 다 하는 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이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헬이다? 이 세상이 뭐 헤븐이다? 그건 말 같잖아요. 갑자기 발언을 세게 화나신 것 같은데.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 저도 힘들어요. 그쵸. 제가 볼 때도 안 힘든 학생 없고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누군가는 반감을 가질 네. 거예요. 아 쟤네는 뭐 대기업에 뭐를 받나? 뭐 집이 뭐 잘 사나? 아니면 뭐- 뭐 이 세상에 이렇게 노예처럼 숙여가지고 저는 막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뭐 노예처럼 숙여가지고 뭐 너네는 분노하지 않아? 막 이런 말까지도 막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큰 틀에서 보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길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을 하고 나이가 먹고 자식을 낳고 무언가를 해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죠? 지식을 알려줄 수도 있고 혹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뭐든지 정보,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부터 해서 어차피 물려주는 건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다 가는 거고 또 거기서 본인들이 잘못하면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자연현상을 마치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습인 것 마냥 포장을 시켜서 이렇게 사람들의 힘을 자꾸 죽여버리는 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같은 젊은 학생들. 맞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두 번째 코너에서는 저희가 매 주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 혹은 뭐 반대한민국적 헌법 가치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들 혹은 뭐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을 뭔가 저격하는 코너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슈는 저희가 이재명, 박원순 두 지자체 장들의 정책을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 가장 많은 이슈를 이렇게 손댔던 청년 수당인데요. 먼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영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만 24세부터 30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월 50만 원씩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당연히 제공해 준다는 거였는데 이게 여러 비판이 있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50만 원을 주되 영내에서 뭐 학원비를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학용품을 산다든지 교재를 산다든지 할 때에만 이 돈을 지원금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의 청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50만 원씩 주는 것인데 선정 기준이 있어요. 이게 서울시의 공공시책과 방향성이 맞는 사업계획서를 지출하면은 검토하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죠.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보석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대본에 충실한 우리 서보석 씨입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할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 사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나왔고, 예. 네, 뭐 먼저 뭐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그리고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뭐 청년활동 지원비, 예, 뭐 이것도 있고 또 그 앞에 이제 좀 이따 제가 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토론이 좀 진행되는 와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2011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서울시 무상급식, 예, 주민투표까지 해서 좀 총체적으로 근 4년 5년간 되게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옹호를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네, 자료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 성남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준다라고 얘기가 냈고 이게 16년에 필요한 예산의 전체 한 113억 원 규모 예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여명씨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발급하겠다. 예. 사실상 지역 내에서 본인들이 생산을 해서 본인들이 소비를 하고 그 지역 내의 경제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 상당히 좀 자급자족적인 예. 공동체적인 예. 공동체란 거 나쁜 건 아닌데 원시 공동체 사회 경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대적으로 조금 착오적인 면이 있지 않나 예.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확실히 저 두 시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정치하신다. 저 해당 당에 계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게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하면은 딱 선거 시즌에 걸리거든요. 내년 총선, 그 후년 대선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파퓰리즘이라는 게 달리 파퓰리즘이 아니고 인기에 영합해서 내가 표를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두 분들께서 본인 돈도 아니고 국가의 세금인데 심지어 시에 배정받은 이 돈에서 어디에 정당하게 쓰여야 되는 돈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의도는 좋죠. 의도는 좋은데 당장 돈을 받는 학생들도 좋겠죠. 돈을 공짜로 받으니까. 근데 그게 몇 년이 지속이 될 것이며, 그죠? 무상이라는 것이 지속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속이 될 것이며, 과연 저분들은 그 반사 이익으로 어떠한 정치적 이득을 얻어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달리 파퓰리즘이 아니고 자꾸 사람들한테 당신 힘들지? 그럼 돈 줄게. 돈을 손에 쥐어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땅에 돈을 묻어가지고 너 저거 파서 써라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게 상대한테 그냥 돈을 쥐어주는 거거든요. 서울역 앞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분들 1,000원, 2,000원씩 달라고 합니다. 1,000원, 2,000원 저 한 두세 번 줘본 것 같아요. 그 아저씨들 돈 받자마자 바로 편의점에 소주 사러 가거든요.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어져요, 사람한테.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한 말인데, 그러니까 청년들 살기가 너무 퍽퍽하니까 적지만 이 정도의 지원금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걸 계기로 뭔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취업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취업도 성공하고 그렇게 발전적인 정책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인간의 본성도 이해하지 않고 돈 몇 푼 지어주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청년들이 시장님께서 나한테 돈 몇 푼 주셨어 라고 뽑아줄 거라는 이런 오만과 청년들을 무시하는 정책인 거죠. 그죠. 만약에 서보섭 씨 1년에 100만 원 생기면 뭐 할 거예요, 그 돈으로? 술도 한잔하고. 그것도 저는 화가 나는 게 막말로 20대 보통 청년들이 술값 아끼잖아요. 담배값 아끼고 100만 원이 뭡니까? 뭡니까? 보통 한번 어디 놀러 가거나 놀러 가는 거 빼고 하루 술자리만 가져도 2, 3만 원 나가고, 그럼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100만 원이 뭡니까? 그죠?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볼 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금수저든 흙수저든 다 똑같아요. 있는 거 아끼고 정말 이과 깨물고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을 본 것이, 그분이 삼성 미국 지사장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메릴린치 증권인가요? 미국 증권사 지금 어디 지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분의 아버지는 삼성 사장단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 여러분들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였거든요. 그런데 딱 그 얘기 하나가 있을 때 평가가 너무 극명하게 두 개로 나뉘어요. 보통 이쪽에서의 평가는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저 사람이 그 위치에서 더 높은 데를 가서 정말 그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찍지, 저 사람은 정말 그 노력만큼은 멋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 분들은 저것 봐, 아빠가 삼성 사장단이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본인이 가진 것도 삼성 지사장이었나 그 자리도 놓고 뭐 다 버리고 저 정도 하지 라는 게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근데 정말 극명하게 나뉘지만 분명하게 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의 노력이에요. 아무리 집안이 부자였다고 해서 그 사장 자리를 그냥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이 노력은 언제나 뒷전이고 개인의 뭔가 막 하려는 그런 건 뒷전이고, 항상 누군가 없이 살아야 되고 성공하려면 뭐 각혈을 해야 되는 심정으로 막 해야 된다라고 또 보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노력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보통 대학생들이 용돈을 월 40에서 50 정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정도의 생활비를 갖고 살아요. 네. 옷을 사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화장품을 사지 않으면은 그 돈 갖다
통신비 내고 교통비 내고 적금까지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과연 이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취직을 못하느냐, 살기 힘드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라면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데에 신경 쓰여야지. 뭐 성남시랑 서울시의 재정 상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좋긴 해요. 흑자예요. 그런데 최정보 씨 말씀하신 대로 무상이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복지의 확산성이라는 원리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거고. 당연히 서울이랑 성남은 재정 건전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진짜로 부자인 사람들 이미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당장 돈을 써도 당장 시에 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그러는 건데, 너무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앞에서 영민 씨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한 번 시행되면 좀 중단하거나 축소가 하기 힘든 좀 불가항력에 좀 놓여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아니 주던 거 갑자기 뺏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정치를 고려했을 때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또 표심이에요. 그게 복지 정책이라는 게. 근데 이게 한번 올리긴 쉽죠. 올리긴 쉬운데 그 다음에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참 보시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 최근 올해 6월이었나? 7월이었나? 그리스 보셨죠? 그리스가 IMF 71년 역사상 이후 최초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오명을 남긴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참 근데 그리스를 보면 GDP 이제 국민 전체 총 생산의 정부 지출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정부 지출이 많다는 건 곧 그 내부에서 자꾸 파이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100억이 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근데 계속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그렇게 채무 불이행을 겪을 정도로 그 재정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줄여야 되잖아요. 이제 정부도 줄이고 이제 국민들도 같이 허리 졸라매서 좀 우리 다 같이 조금 열심히 살아보자, 조금 줄이면 살아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14년도에 어쨌습니까? 시리자라는 급진 좌파 단체들이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들고 나온 줄 알아요? 복지 무상복지 정책 들고 나왔어요. 자꾸 대한민국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와 같은 평행 이론을 겪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포퓰리즘에 대한 저희가 쓴소리를 내는 걸로 비판이 가능한데,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더 특이해요. 이게 어떻게 나온 정책인가 하면은 먼저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청년 단체들을 데리고 컨퍼런스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물론 굳이 좌우로 분류하자면은 우파로 분류되는 청년 단체들은 한 번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초청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주로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주도하는 그 단체들은 약간 좌로 분류되는 분들이었고, 복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래서 한 청년 단체가 이 청년수당도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이 크게 4가지인데 이게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인데 이 중에서 일자리가 이 청년수당인 거예요. 살자리. 설자리가 바로 이 청년수당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000명의 청년을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이게 합격하는 분들에게 돈을 지원해준다는 건데, 사실 평범한 청년들이 사업기획서를 쓸 수 있나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청년의 노력을 무시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이 준다고 하는 이 대상이 니트족이에요. 니트족이 논 에듀케이션, 인플로이먼트, 그 줄임말인데, 정말 지원을 해주고 싶다면은 저는 이미 니트족이 범주에 해당하는 30대 이상의 청년분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주로 쓰는 데는 청년단체, 시민단체잖아요. 거기에 준다는 정책이에요, 이게. 저는 오히려 이재명 시장의 청년수당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칭의대 양성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건가? 그러니까 밖으로는 마치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 되게 고마워할 청년들도 많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이런 거 해주시는구나. 근데 들여다보면 되게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니트적 범주에 해당하는 청년들한테는 되게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니트족이 뭐라고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에요. 그래서
교육도 안 돼 있고 고용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 근데 난세.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렇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또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도 있죠, 사실상. 고등 교육을 다 받은 예. 사람이 니트족이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럼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육개혁을 시급합니다. 구시대학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직업전문학교가 잘 되는 곳도 없는 게 진짜 지금 당장 보통의 대학생이 직업전문학교 가서 또 IT 기술을 배우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용돈 주고 예, 뭐 카드 주더라고요, 보니까. 용돈도 주고 교육도 다 공짜로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지역마다 다 있어요. 이미 뭐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무언가 돈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저런 모습들을 하는 게 정말 그리고 네. 사실은 정부도 잘 못하고 있는 게 이미 니트족 범주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심지어 그렇게나 경쟁 싫어하시는 분이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조차 청년 수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되어가지고 되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좀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을 다니는데 보통 사립대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3,400 정도 해요. 그죠? 한 학기 등록금이. 보통 사립대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집에 진짜 여유 없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충당하거나 생활비를 충당을 하면 상대적으로 학점이 낮을 수는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안타깝긴 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나아가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힘든 친구들은 웬만하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국가장학금 네. 혜택도 받고 보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대충 그렇게 추산을 해보면 40만 원? 그럼 학교 저희 몇 개월 다닙니까? 4개월 다니나? 한 학기 4개월 정도. 한 학기 4개월 정도 다니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학자금 대출에서 그 국가장학금,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이게 뭐냐, 그 생활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한 학기에 이게 대출 가능 범위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쓰면 충분히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메꿀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그 시간적 여유를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갚을 돈이죠. 이 갚을 돈이긴 한데 이게 유예되는 기간이 언제냐면 이자가 일단 안 붙어요. 이자가 언제부터 붙냐면 본인이 확실하게 사대보험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자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2.4%였나? 거의 없죠.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40만 원은 되게 큰 돈일지 몰라도 내가 35살 때 봤을 때 40만 원이라는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대학 얘기를 또 주제로 다룰 때 하고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사실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역할이죠.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비판 세력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나 각자의 역할이 있고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시민단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을 시민단체로 내모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 청년수당이라는 설자리도 그것이고 또 일자리도 보통은 시민단체로 이렇게 시민단체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정책이에요. 인턴십을 시민단체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정치 직업을 만들어주고 월 120만 원 이상으로 받게 하든지 이런 것들 다 시민단체로 모는 정책이고 또 자신의 직업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또 고맙겠어요. 박원순 시장의 친이대 양성을 하는 정책이라고 포퓰리즘을 넘어서 시민단체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수익 그 구조가. 비영리 아닙니까? 예. 비영리는 뭐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지 예. 뭐 본인들 월급을 안 MPO 라고 준다 해야 뭐 이런 건 되나? 아닌데 MPO? 도대체 그 월급은 어디서 나올까? 또 따져보면 과거에 시장님께서 하셨던 뭐 아름다운 가게 무슨 재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또 남한테 나 착하니까 돈 좀 주지 이거랑 다를 바 없어요. 왜 자꾸 저렇게 하실까? 기업을
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라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공무원일 수도 없고 시민단체일 수도 없고 보통 자영업자일 수도 없어요 사실. 왜냐? 기업입니다, 기업. 밖에서 돈을 벌어와 줘야 예. 여기다가 들어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역할에 대한 언급, 발언, 어떻게 해보자라는 비전 제시 전혀 없고, 그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시민단체 뭐 어떻게 해봅시다 뭐 이런 거니까. 참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한데, 그 앞에 정국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 내수로 확장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게 뭐냐면 일단 인구수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되게 무역 많이 하는 거 같죠. 근데 일본이 무역 의존도라고 해가지고 이거 수치화를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이 몇인 줄 아세요? 이게 35거든요. 이 35포인트인데 대한민국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20? 예, 115 정도. 근데 이 정도는 저희는 그만큼 이 내수에서 자꾸 머무를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으로 이제 세계로의 확장을 계속 이끌어내고 장려를 해야 될 시점인데 자꾸 애들을 안으로 몰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니까 뭐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돈 좀 갖다 주라. 그래서 그렇게 생산성 없는 제품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수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 보통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에다가 이렇게 서울시의 공공시책을, 그러니까 정책을, 업무를 외주를 맡기더라고요, 시민단체들에. 그렇게 하면서 그 단체에 이렇게 지원금을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민단체 월급을 주는 모양새가 돼버리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사업 진행을 아예 공무원들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외주를 준다. 하니까. 근데 사실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정부의 정책이나 뭐 시의 정책 혹은 어떤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비판 세력일 필요는 없는데 자꾸 청년들을 그냥 으쌰으쌰 하는 대로 내모는 거가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자체장도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을 꾀할 수 있어요. 지자체 내부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네. 옛날에 오세훈 씨가 얼마나 잘하셨어요. 손학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되게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뤘단 말이에요. 아마 서울시 당시 시장이 누구였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보다도 제가 지표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로 그냥 돈 몇 푼 지어주는 걸로 이 청년들의 불만 혹은 뭐 만들어진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상쇄시키고 더불어 자신들의 표까지 꾀한다고 생각하는 이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악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한마디씩 더 하죠. 마지막 네,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씩 하실까요? 네, 문제로 아까 박원순 시장이 하는 뭐 네 자리가 뭐랬죠?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살자리, 놀자리도 있어요. 놀자리까지. 놀자리까지. 네. 그러다가 저분은 본인 몇 자리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